오늘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빅1. 이재명의 민주당 대발작 도대체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상태가 조금 처음에 고르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이 웹캠 화면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네, 코브킴님 반갑습니다. 박미자님, 박봉욱님, 김종광 우리 회원님, 미숙신님 방송합니다. 띵동.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는데 어제 출발했더니만 오늘 계속 계속 심리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청래가 이례적이다 뭐 그러면서 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야, 청래야, 팔을 왼손에 들고 있으면 좌파라고?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들이 하늘을 따르는 거냐?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 격변 3대 시나리오 대예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설설 있습니다. 설설설. 무슨 설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깜빵 직행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깜빵 직행설. 네, 또 하나, 요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한덕수 지금까지 출마한다 했는데 한덕수 출마 불가설. 이건 또 뭘까? 또 세 번째, 국민의힘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다는 국민의힘 부전승설도 있습니다. 모두 행복해져라님, 금상첨화 감사합니다. 지들은 괜찮고 내로남불이냐? 김혜정님, 문성님, 멍청네. 네, 여러분들 재미있는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전동식님,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 맞습니다. 맞고요. 네, 비사카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일 밑에다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 자료가 뭔가 약간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 송구합니다. 그냥 제가 얼굴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재명 민주당 대발작 도대체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요거 제가 한번 요거 제일 좀 황당하면서도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거 많이 받아보셨죠? 어제에 있었던 1차 경선 커트라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어제 왜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결과가 뭔가 약간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님이 2등으로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받아본 최신 자료에 의하면은 사실상 이게 왜 계속 여기 이게 여기다. 이거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네. 어제 2차 경선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이게, 송구합니다. 자꾸 제가 오늘 이게 좀 잘못된, 이게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죠. 어제 보여드렸던 거.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내용으로 지금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30.77%로 해서 1등이 됐지만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약간 그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이 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소식인 것 같은데 그 김문수 후보님이 1등 했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그 띵동님들 여론조사에 있는 결과가 여기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30.72%. 근데 홍준표 후보님이 16.98%라고 하고요. 한동훈 후보가 2등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썩 아니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안철수 후보가 11.3%, 나경원 후보님, 여러분들 어제 참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나경원 후보님이 9.12% 정도, 이게 한 2% 정도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철우 후보님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저희 띵동님들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1차 토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의견을 바뀌었느냐, 후보자를 바꿨느냐 했을 때 16%, 17% 정도가 후보를 바꿨다고 했는데 이철우 후보님이 5% 정도, 굉장히 선전해낸 겁니다. 굉장히 선전해낸 거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표를 이철우 후보님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김문수 후보님 표도 지금 이철우 후보님이 흡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님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나경원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특히 이철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김문수 후보님의 사실상 합종 연행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 지금 사실상 5% 정도를 플러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이 굉장히 2차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점령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김문수 캠프로 굉장히 많이 지금 흡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캠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캠프에 들어간다라고 했다가 다시금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 캠프는 완전히 압도적인 지금 지지를 가지를 못하고 2등까지 가다가 사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3등으로 밀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상당히 노란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캠프 어제 뭐 술 한잔 했을 가능성이 있을 만큼 선전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지금 급격한 또 합종 연행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21개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했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도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컷오프에서 1위 김문수, 2위 한동훈, 3위 홍준표, 4위 안철수, 이 버전이 가장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당내 경선에 있는 자료가 이렇게 떠돌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뭐 김갑조님 신뢰가 안 간다. 망부성님 이철우가 나경원 표만 작살냈구만.
네, 조금 진짜 그 나경원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철우 후보님이 상당히 속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철우 후보님이 리틀 박정희, 비상장 우량주 이렇게 하면서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를 아작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직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특히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마음이 이철우 지사님한테 갔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르는 그 직격탄을, 후폭풍을 나경원 후보님이 받았던 요런 그 경선 구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저희 그 최진영 TV 그 전체적인 우리 시청자들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여론의 흐름이 여기에도 상당 부분 있는 것. 네, 오명은님, 어떻게 한 뚜껑이 2위입니까? 우리 김종광님, 배신자가 2위라는 것이 나라가 어찌됐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전되리라.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등등 함께 묻히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말씀 맞고요. 네, 강성주님 말씀,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뚜껑은 역선택으로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한테 그 매주말마다 그 정리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시는 전문가께서 지금 강성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 그 진성당원이, 권리당원이 거의 몇백만 안 됩니까? 300만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전화 다 받아라.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찍어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론 조작이 아니냐라는 맥락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재신님, 나경원 표가 이철우로 나뉘었네요 라고 되는 것,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한동훈은 역선택이다 꽃다지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로켓 배송 잘 받았습니다. 충성. 네. 류금천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정치가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는 여기 네 분에서 잘렸는데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제 2차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님은 무난하게 1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이냐 홍준표냐,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요게 관건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이 안철수의 표를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20, 11이니까 31, 2%가 한동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님이 과연 한동훈이 안철수까지 빨아먹었을 때 한 31%를 홍준표 후보님이 과연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종복, 양향자, 안철수 후보에 있는 지지율 합쳐보면 얼마가 되냐면 11%, 여기 3%, 하면 5%, 6, 7%, 그러면은 18%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8% 가까이 되는 겁니다. 38%. 나경원 후보, 이철우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상당 부분 흡수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구도에 따르면은 현실적으로는 3차전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어쨌든 저는 요거를 이게 사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때 홍준표 후보님이 얼마나 선전할지, 한마디로 한동훈의 표, 안철수의 표, 그리고 이철우, 나경원의 표를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서
홍준표, 김문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홍준표, 한동훈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경선 관련해서 1대1 마스토론 거기에서 홍준표 후보님은 한동훈을 잡으려고 한동훈을 지명했습니다. 한동훈을 지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은 4강에선 나락으로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1시간 전에 여론조사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재밌는 거 한번 좀 이제 보여드려야겠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흥행 카드 자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흥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진영 TV에서 2시간 전에 했습니다. 1대1 여론 저걸 했을 때에 마스토론 어느 팀이 가장 재미있을까요? 라고 해서 1번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번 한동훈 홍준표 후보, 3번 안철수 김문수 후보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제 얼굴을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마스토론이 거의 10명 중에 7.4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74명, 74% 정도로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마스토론이 24%,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님이 3% 정도 냈는데요. 아까 제가 한 30분 전에 봤을 때에 한 1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1600명 정도가 됐고요. 1600명 정도가 됐는데 살짝 변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님이 75% 정도 보고 있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님이 23%,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님이 요게 2%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600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댓글이 재미있는데요. 한동훈 안철수가 왜 나와? 김원성님, 윤정우님, 탄핵 찬성자들이 왜 끼나요? 누구 때문에 이 사태가 났는데 정말 분노한 인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름값 좀 합시다. 바우야님, 토론 재미없어요. 지금 재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단지 이 어려운 시국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요. 김문수가 답이다. 김문수 화이팅! 라고 돼 있고, 해안, 추진력 있는 일 잘하는 무조건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문수 지지한다. 또 토론 관심 없습니다. 김문수 지지합니다. 정상인이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한씨는 왜 추천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준표, 실무능력, 두둑한 배짱, 굿입니다. 홍준표가 답입니다. 현영정님. 이럴 때는 진짜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4개 기관 폐쇄시키면 나라는 자동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토론 관심 없고 김문수 지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하자님, 한 뚜껑 2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아무튼 저도 좀 열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말 금요일이었습니까?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의 맞짱 토론, 여기에서 사실상 2위로서의 3차 경선에 나가는 후보가 누가 될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 잘하는 화끈한 홍준표님, 박순애님, 유희님, 쌍권 지도부의 한동훈 짜고 치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국힘TV도 한 달 장악, 뽀야미.
지금 그 제프님 역선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뽀야미님, 그런 말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뽀야미님이나 아니면 제프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TV 할 때 댓글을 열심히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지지자님들은 홍준표 지지자님들끼리 모여서 댓글 부대 동원하는 거, 뭐 의견 확실히 낼 수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님 있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요즘 뭐 연세 드신 분들도 휴대폰 잘 하잖아요. 그럼 댓글로 홍준표 지지한다, 김문수 지지한다 댓글 열심히 다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네네 네, 요거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요즘들 아유 진짜 다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거 제가 좀 약간 여담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 네. 그거 아셔요? 그, 좀 변수가 참 많은데, 변수 중에서, 어, 지금, 사진 전부, 음, 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 음, 20, 네.